네, 오늘 이 시간에는 투썸플레이스가 TBWA 코리아와 함께 전개한 스초생 케이크에도 이름이 있네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에피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골드 에피를 수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상황을 살펴보면요. 성장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치열한 경쟁 속 브랜드 매력도 및 실적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부동의 1위는 S사, 즉 스타벅스죠. 그래서 스타벅스사가 약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 비해서 나머지 2위에서 9위까지의 매출을 다 합쳐도 1조 4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가 브랜드들의 맹추격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테이크아웃 전문 저가형 커피 전문점들이 성장을 했고, 이들이 빅 모델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사 상황을 보면 소극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편익에 집중한 마케팅 활동을 했지만 ATL 그러면 뭐 이제 4대 매체 광고나 뭐 인터넷 광고, 오개 광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ATL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매력도 및 실적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브랜드 평판 지수 1위는 압도적으로 스타벅스사인데 비해서 투썸은 8위에 머물렀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부터 영업이익이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제는 디저트 카페로서의 매력도를 높여서 즉각적인 영업 성과 개선을 이루자는 거였습니다. 챌린지를 살펴보면 브랜딩을 강화하고 영업 실적을 개선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베이커리를 포함 카테고리 확장을 시도하는 커피 시장 내 움직임을 들 수 있었고, 이런 가운데 디저트 카페 투썸 플레이스는 경쟁사들과 다르게 홀 케이크를 바로 픽업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서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로서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높여서 판매를 증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어려움은 디저트 판매량이 가장 높은 연말 시즌이었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 브랜드들 역시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타 카테고리의 시즌성 활동에 묻힐 확률이 높은 연말 캠페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제에서 몇 가지 표를 보면 디저트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서 음식, 디저트가 맛있어서 방문하는 카페로서 투썸 플레이스가 S사, M사 이런 타사를 압도적으로 누르는 14.7%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썸 플레이스의 판매 중 디저트류가 35%로서 음료, 뭐 대부분 커피겠습니다만은 음료 55%에 이어서 뒤를 잇고 있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내 타 브랜드로서 아, B사가 17.2억, P사가 17.4억을 매체비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페인의 목표는 투썸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 상승 및 연말 케이크 세일즈를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캠페인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즈니스 목표는 12월 케이크 사전 주문을 전년 대비 120% 상승시키자. 그 가운데 스트로베리 초콜릿 케이크, 이제 스초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스초생의 판매를 전년 대비 130% 상승시키자. 그리고 투썸 하트 앱의 사용량을 증가하고 사전 예약을 증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태도 목표로서는 브랜드 선호도 중에서 매우 호감을 9.8%에서 15% 수준으로 상승시키자는 것이었고요. 브랜드 포지셔닝, 즉 디저트 카페로서의 인식을 21.8%에서 25% 수준으로 상승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목표로서는 캠페인 관련 제품 검색 및 언급량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는데요. 브랜드 평판 지수를
23년 1월 파리 대비 24년 1월 결과를 상실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캠페인의 목표를 살펴보면은 메인 목표는 구매력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 케이크 예약 판매량, 스초생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예약 판매가 세일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0% 증가시킨 걸 목표로 했고요. 캠페인의 핵심 주력 제품인 스초생의 판매량을 통한 전체 성장을 견인하자. 그래서 130%의 구매,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브 목표, 두 번째 서브 목표로서는 마찬가지로 구매력에 대한 것으로서 사전 예약을 위한 앱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썸 하트 앱 신규 설치자 수 증대 및 동종업계 비교 높은 순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세 번째 서브 목표로서는 인지도에 대한 것으로서 브랜드 선호도 및 브랜드 포지셔닝 인지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노후화로 인한 감소된 선호도를 매우 호감이 9.8%에서 15%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이었고, 디저트 카페로서의 인식을 21.8%에서 25%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서브 목표는 지지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검색량 및 언급량, 그리고 제품 구매 의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캠페인 대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 언급 및 제품 정보 탐색을 위한 검색량 증가를 확인하고 소비자 구매 의향 조사를 통한 확인, 그리고 브랜드 평판 지수 상승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평가 방법으로서 비즈니스 목표는 광고주 내부 디저트 판매 데이터, 앱 사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지 태도 목표는 캠페인 전후 브랜드 호감도 및 효과 조사, 즉 오픈 서베이 자체 조사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로 했고, 행동 목표는 네이버 데이터 랩과 썸 트렌드, 그다음에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의 월간 커피 전문점 평판 발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 인사이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경쟁사와 차별적으로 홀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홀 케이크를 취급하는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예약 판매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투썸 플레이스만이 바로 픽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홀 케이크 및 디저트 세일즈의 피크 시즌은 연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디저트 카페로서의 경쟁 시장은 커피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디저트 브랜드도 포함해서 이들과의 분명한 차별점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연말 시즌 대표 케이크 광고로 시즌 판매 증대를 노릴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투썸 시즌 제품, 즉 스트로베리 요구르트 트리, 윈터 베리 무스, 민트 갸토 쇼콜라 등을 출시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투썸의 기존 제품인 스초생이 가장 그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연말 시즌 케이크를 활용한 연말 시즌 캠페인이 아니라 스초생 제품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디저트 카페로 인지 강화를 시키고 세일즈 증대까지 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빅 아이디어는 연말 시즌 케이크를 활용한 연말 시즌 캠페인이 아니라 대표 제품 광고로 차별화해서 브랜드과 세일즈를 동시에 차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 아이디어 또는 전략으로서는 대표 케이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지만 제품명에 대한 인지가 낮은 점을 활용해서 이름 있는 케이크 메시지를 개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소비자 참여형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죠. 자,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1번 티징, 감질나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정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알려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티저 전략, 티징이라고 하는데요. 총 3편의 티징 광고를 디지털 중심으로 노출하자. 이제 11월 13일에 노출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2039 여성 타겟에게 유효한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온에어 플랫폼 친화적인 세로형 영상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 연말 시즌 이전에 소비자들의 관심 집중을 유도하기로 하였죠. 두 번째, 본편 런칭은 스초생, 이름을 각인시키는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투썸 하트 앱 사전 예약을 유도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겟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노출 극대화를 기도하였죠. TV는 나는 솔로, 아는 형님 등 타겟이 선호하는 채널의 중 CM, 전후 CM으로 집행하기로 했고요. 디지털에서는 유튜브의 경우 캠페인, 인지, 구매, 롱테일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기획을 해서 기간마다 랜딩 링크를 다르게 설정, 직접적인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로서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에 배너 광고를 집행했는데요. 소비자 언어를 활용한 문구를 구성해서 MBTI에 혹시 J세요? K 약은 어떻게 하세요? 스초생 장점이 뭔지 알아? 이런 다양한 소비자 언어 활용 문구를 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광고가 효과적인지, 그래서 그 효과적인 광고를 계속 집행하는 배너 효율 극대화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PPL을 집행했는데요. PPL은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 시즌 셀레브레이션 모멘트인 시상식에 제품을 노출할 수 있도록 타깃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과 시상식에 볼드하게 노출하였고요. 타겟 시청률이 높은 MBC 나 혼자 산다의 PPL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파티에 적합한 케이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하였죠. 그 다음에 SBS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상 등 총 3개 연말 시상식에 제품 PPL을 진행해서 강력한 노출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 참여형 활동의 확산을 유도했는데요. PPL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소비자들의 참여 및 소비자들의 광고 메시지 참여 유도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내 최애 수초생, 그래서 X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올리고 가요대전 티켓을 신청하는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달성했죠. 이벤트 콘텐츠 조회수가 527만 회, 그 다음에 7,159회 인용이 되었고, 먹방좌 챌린지로서 임지연처럼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챌린지를 진행해서 참여 수가 2,311건, 작년 대비 버즈량이 4,915% 엄청나게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채널로서 소비자들과의 그 컨택트 포인트로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스스로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즉 컨텐츠를 창출하도록 했고요. 인터랙티브로서는 디스플레이 광고, 모바일과 태블릿에는 앱과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했고요. 포인트 오브 케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시점에서 전자 체크인이나 다른 X 배너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리테일에서는 매장 내 머천다이징, 매장 내 비디오, POP, 뭐 예를 들면 30% 세일 이런 것들이 이제 POP 광고라고 하는데요. POP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TV 광고, 기타로서는 PPL, 아까 말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 스폰서십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컨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서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유튜브를 활용했다고 하네요. 자, 캠페인의 성과는 대단했는데요. 3년 연속 하락세이던 영업이익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에 이번 캠페인으로서 턴어라운드, 국면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리 브랜드들보다도 더 높은 케이크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연말 케이크 대전의 승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판매량 관련 역대 최고 기록을 행진했는데요.
작년 12월 대비 전체 케이크 예약 건수가 160%나 성장했고요. 스초생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는데 전년 12월 대비 판매율이 60% 증가, 그 다음에 전년 12월 대비 예약 건수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썸플레이스의 호감도, 디저트 카페 인지도, 이용 의향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의 매우 호감을 나타낸 비중이 138% 증가했고요. 투썸이 디저트 카페이다 라는 항목에 매우 동의하는 비중이 8.9%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썸플레이스를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 라는 것에 그 탑 2의 그 응답을 보면 65.6%에서 75.5%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초생의 인지도, 구매 의향, 버즈량 모두 증가했는데요. 스초생의 인지도가 약 2배 증가했고 스초생의 구매 의향이 특히 매우 높음이 7.4%가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스초생의 버즈량도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캠페인 1년 동안의 그 미디어 지출 비용은 10억에서 20억 원 사이로서 전년도 1억에서 2억 5천 사이에 비해서 뭐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죠.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도 미디어 지출 비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디어 비용으로서는 유료 미디어, 공유 미디어 포함해서 총 19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미디어 전략으로서 타깃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타겟 관심사 TV 프로그램에 집행을 했고 연말 시상식 등의 PPL에 노출해서 시즌 세일즈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을 3단계로 구분해서 각 페이스마다 랜딩 링크를 다르게 설정해서 직접적인 구매를 유도했고요. A/B 테스트를 통한 배너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참여 챌린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미디어, 뭐 또 이건 별도로 미디어에 지출을 하지 않고 자체로 운영한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가 소유한 매체로서 브랜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캠페인 컨텐츠 노출 및 자발적인 확산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자체 매장, 투썸플레이스의 매장 내에서 포스터를 부착하고 매장 외부에 X배너, 영상 롤링 등 캠페인 정보를 안내해서 구매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캠페인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efore, After. 투썸은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투썸플레이스. 위로는 부동의 1위 경쟁사가, 아래로는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치고 올라오고 브랜드 이미지와 매력도는 꾸준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로 인해 영업이익도 3년 연속 하락세.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프로모션을 통해 재고를 밀어내거나.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두 가지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첫 번째, 마케팅을 거꾸로.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에게는 경쟁사들에겐 없는 무기 홀케이크가 있고 맛있는 디저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가 아닌 케이크를 전면에 내세워 투썸을 디저트 카페로 확실하게 포지셔닝하고자 했습니다. 투썸 케이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세일즈 기여도가 높은 것에 차간, 이 점을 좀 더 부각시킨 거죠. 두 번째, 광고를 거꾸로. 연말 케이크 광고하면 떠오르는 축제 분위기, 포크로 예쁘게 한 입, 행복한 모델들, 이런 게 기억에 남을 리 없죠. 우리는 히어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에만 포커스하는 꽤나 도발적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은? 이름은? 케이크에도 이름이 있는 투썸플레이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난리가 났죠. 커피 시장에서 케이크로 투썸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전년도 대비 압도적인 판매량 증대로 투썸 역대 케이크 최다 판매 기록. 케이크 판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연말 시즌에 판매량으로 베이커리 브랜드까지 이겼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투썸 플레이스는 디저트 카페라는 인식도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밖에 없죠. 깊은 인상을 남긴 광고는 브랜드 호감도의 상승으로도 이어졌어요. 그 결과 3년 연속 지속되던 영업이익 하락세도 거꾸로 턴어라운드 되었어요. 에피 어워드는 성과가 곧 수상 기준이라죠. 그래서 이번 수상작에는 이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어요. 성은 스, 이름은 조생. 투썸 플레이스.